내 자식들이 날 이렇게 만들 줄이야. 어두운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믿는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가장 큰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절망 대신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심지어 부모의 목숨까지 위협한다면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이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이 사연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죠. 아들 성호가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정순 할머니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현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집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는 속삭임이었죠. 시누이 미경도 강남 아파트라면 최소 10억은 넘을 거라고 맞장구 쳤어요. 정순 할머니의 손이 조용히 떨렸어요. 남편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표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곁에서 지켜봐 온 살림도우미 영숙은 알아봤어요. 할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숙이 조용히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은 서둘러 유산 정리 얘기를 꺼냈어요. 아직 고인의 체온도 완전히 식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성호가 이제 자신들 집에서 함께 살자고 말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진명의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는 걸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와 영숙은 성호네 집 2층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살던 넓은 집에서 이런 좁은 공간으로 옮겨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정순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자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말했을 때 영숙은 자신도 할머니 덕분에 딸 교육시키고 이만큼 살았다며 진심 어린 대답을 했어요. 영숙은 30대에 대형 보험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법무팀 보조로 일하며 쌓은 경험도 자격증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때 정순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낫다며 집으로 들이면서 단순한 살림도우미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영숙의 딸 교육비도 지원하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함께 가줬죠. 20년이라는 세월. 서로의 모든 걸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정순 할머니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현주가 놀란 듯 가스불이 켜져 있다고 소리쳤어요. 성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냐고 물었고, 정순 할머니는 당황한 듯 미안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가스 끄는 걸 까먹을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분이었는데,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정순 할머니가 성호에게 점심 먹었냐고 물었는데, 성호가 방금 먹었다고 대답한 지 30분 후에 또 같은 질문을 반복했거든요. 현주와 미경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혹시 치매가 오시는 건 아니냐고 말했을 때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영숙과 단둘이 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일 은행에서 정기예금 만기로 전화 온다며 깨워달라고 또렷하게 부탁했거든요. 영숙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왜 가족들 앞에서만 그럴까? 새벽 4시. 부엌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현주가 놀라서 내려와 보니 정순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말이에요. 성호 회사 도시락을 싸야 한다고 중얼거렸지만 현주가 지금 새벽 4시이고 성호는 회사에서 식사한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머리를 긁적이며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현주가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고 성호가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망설이며 제안했어요. 미경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누가 어머니를 돌볼 거냐는 거였죠. 다들 직장을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때 현주가 영숙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어요. 보답이라는 말에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영숙도 알았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할머니를 배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순 할머니의 증상은 더 심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이웃집 화분에 물을 주겠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는 일도 생겼어요. 현주가 한숨을 쉬며 이제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을 때 미경이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성호가 비용 걱정을 하자 현주는 어차피 집 팔면 된다며 어머니도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겠냐고 본심을 드러냈어요. 미경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보험금도 나온다면서 말이에요. 성호가 그걸 어떻게 하냐며 머뭇거렸지만 미경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상태를 보라며 이제 뭘 알겠냐며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영숙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할머니를 그렇게 처분하려 한다니. 그날 밤 영숙이 정순 할머니 방에 들어가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평온하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영숙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을 때 정순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영숙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할머니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한 달 후 사건이 터졌어요. 정순 할머니가 가스렌지에 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작은 화재가 났거든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이웃들까지 소란스러워졌어요. 현주가 소리쳤어요. 이제 정말 안 되겠다고. 미경도 거들며 어머니 때문에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성호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괴로워하자 현주가 제안했어요. 지하실에 계시게 하자고. 거기가 더 안전하다면서 말이에요. 지하실. 그곳은 창문도 없는 어둑한 공간이었어요. 습기가 차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이었죠. 성호가 지하실은 너무하다며 주저했지만 미경이 설득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며 거기서 조용히 지내시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지하실로 내려가야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정순 할머니의 손이 난간을 꽉 잡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하실 문이 닫히는 소리. 쿵. 그 소리가 정순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어요. 영숙은 복도에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을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하실. 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축축한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작은 형광등 하나만이 을씨년스럽게 켜져 있었죠. 정순 할머니는 구석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70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감옥 같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30년을 키워서 결혼시켜주고 집까지 사주고 손자까지 봐줬는데 이게 보답이라니.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이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부르며 밥을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밥보다 영숙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정순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 치매 아니야.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영숙아, 나 치매 아니라고. 저 애들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영숙이 그럼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저 애들의 속내를 확실히 보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다 봤다면서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들어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물었어요. 영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엇을요? 복수하는 거 말이야. 지하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마치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숙은 정순 할머니의 눈을 다시 봤어요. 그 눈에는 이제 다른 빛이 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영숙이 정말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나를 돌봐준 너를 어떻게 못 믿겠니?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 지하실에서 할머니가 복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영숙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형 보험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던 시절. 영숙은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니었어요. 보험 사기 사건들을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허점을 찾아내는 일이 일상이었거든요. 회사가 부도났을 때 동료들은 영숙을 법무팀에 숨은 에이스라고 불렀어요. 변호사들도 영숙의 조사 능력을 인정했을 정도였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을 때 정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영숙의 과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영숙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영숙에게 예전에 보험 사기 잡는 일을 했다고 했느냐고 물었을 때 영숙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럼 증거 모으는 방법도 알겠다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점점 궁금해졌거든요. 정순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차가운 지하실 공기와 달리 그 손은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사냥꾼이고 저 위에 있는 가족들이 사냥감이라고 말했어요. 영숙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70년 인생의 무게와 지혜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정순 할머니와 영숙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여전히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그를 돌보는 산림도우미 행세를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지하실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정순 할머니가 먼저 증거부터 모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영숙이 어떤 증거냐고 궁금해했어요. 할머니는 가족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증거, 재산을 가로채려는 증거, 그리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증거까지 모든 걸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영숙이 할머니의 계획이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걸 알고 감탄했을 때 할머니는 자신이 휴대폰 하나를 숨겨뒀다며 녹음도 되고 촬영도 된다고 알려줬어요. 정순 할머니가 침대 밑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냈을 때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언제 준비한 걸까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사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준비했다며 가족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선견지명에 영숙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었죠. 영숙이 이제 뭘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일단 가족들이 자신 없을 때 하는 대화부터 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건가? 일주일 후, 영숙은 정순 할머니의 지시대로 거실 화분 뒤에 휴대폰을 숨겨뒀어요.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물론 정순 할머니가 지하실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현주가 어머니 요양원을 알아봤냐고 물었을 때 성호가 몇 곳 알아봤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대답했어요. 현주가 300만 원은 비싸지만 집 팔면 된다고 말했을 때 미경이 집 시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했어요. 성호가 부동산에서 15억 정도 본다고 했을 때 미경의 목소리가 들뜨며 그럼 자신들이 5억씩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성호가 어머니 동의는 어떻게 받을지 걱정했지만 미경은 어머니 상태를 보라며 뭘 알겠냐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주가 보험금도 3억 정도 있다고 덧붙였을 때 성호는 그것까지 하면 거의 20억이라며 목소리에 탐욕을 드러냈어요. 영숙은 이 모든 걸 계단 위에서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이 되어 지하실로 내려가자 정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떻더냐고 물었을 때 영숙이 낮에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어요. 정순 할머니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할머니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15억을 5억씩 나눈다고 하니 참 계산도 빠르다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을 키워준 자식이 이런 마음이었다니 싶었거든요. 영숙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이건 시작일 뿐이며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의 계획에는 분명 다음 단계가 있을 거였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현주가 지하실로 내려와서 정순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에 물이 넘쳐 흘렀다며 또 실수했냐고 따졌어요. 사실 정순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물이 넘친 건 배관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현주는 할머니 탓으로 돌렸어요. 현주는 정말 답답해 죽겠다며 어머니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정순 할머니의 어깨를 밀기까지 했어요.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정순 할머니가 벽에 부딪히면서 작은 신음을 냈어요. 하지만 현주는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가 버렸어요. 영숙은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계단 위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찍었어요. 그날 밤 영숙이 지하실로 내려가자 정순 할머니가 어깨를 만지고 있었어요. 영숙이 많이 아프냐고 걱정했을 때 할머니는 괜찮다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아픔이 느껴졌어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클 거였죠. 영숙이 오늘 일을 다 촬영했다고 말했을 때 정순 할머니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떠올랐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며 가족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이틀 후 성호와 현주, 미경이 거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했거든요. 부동산 서류와 은행 서류를 펼쳐놓고 말이에요. 현주가 어머니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성호가 서랍에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성호가 이거 어머니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지 걱정했지만 미경이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께 뭘 물어보냐며 치매인데 어쩔 수 없다고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성호가 그래도 망설였지만 현주가 이것도 어머니를 위한 거라며 요양원비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영숙은 이 장면을 2층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했어요. 가족들이 할머니 몰래 도장을 찾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든 과정을 말이에요. 특히 성호가 주저하면서도 결국 도장을 찍는 장면은 결정적이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현주가 이제 부동산 계약만 하면 되겠다며 만족스러워했을 때 미경이 보험금 서류도 준비했냐고 물었어요. 성호가 어머니가 수익자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어뒀다고 대답했을 때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언제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 물론 정순 할머니가 치매인 척하면서 속아서 찍은 거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증거였어요. 이날 밤 영숙은 흥분된 마음으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영숙이 대박이라며 다 찍었다고 말했을 때 정순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확인했어요. 가족들이 자신 몰래 도장을 찍고 서류를 위조하는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영숙이 잘했다며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다고 기뻐했어요. 영숙이 이제 이걸로 뭘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의 눈에 결의에 찬 빛이 떠올랐어요. 이제 반격할 때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영숙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자신을 밖에 데려가 달라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냐는 영숙의 질문에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답했을 때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언제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을까?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하냐는 영숙의 걱정에 정순 할머니는 산책 나간다고 하라며 치매 환자도 산책은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의 치밀함에 영숙은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오후 3시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주는 마침 마트에 갔고 성호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김철수 변호사는 정순 할머니의 오랜 지인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법률 상담을 받던 분이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오늘 중요한 일로 왔다고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가 지난 2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 동영상,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까지 말이에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노인 학대와 서류 위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서류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어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김 변호사가 할머니의 진짜 목적이 뭐냐며 가족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라며 그냥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거라고 답하는 할머니를 보며 김 변호사와 영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정순 할머니가 영숙에게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어요. 사실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말하는 할머니에게 영숙이 유언장이냐며 놀랐어요. 할머니는 그런데 그 내용을 아직 가족들이 모른다고 설명했어요. 영숙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도대체 유언장에 뭐가 쓰여 있을까? 영숙이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그때 아이들에게 넘어간다고도 덧붙였어요. 영숙이 그럼 지금은 할머니가 모든 재산의 주인이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그렇다며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답했어요.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지금까지 한 짓은 모두 헛수고였던 거네요. 영숙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가족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보고 싶었다며 이제 다 봤다고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서늘함이 느껴졌어요. 70년을 산 인생의 지혜와 슬픔이 묻어나왔죠. 영숙이 그럼 이제 뭘 할 거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고 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과연 할머니의 진짜 복수 계획은 무엇일까? 영숙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정순 할머니 남편의 보험금 3억 원이 지급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주가 신나서 성우와 미경에게 연락했어요. 보험금이 나온다며 내일 받으러 가면 된다고 흥분해서 말했을 때 상대방도 진짜냐며 드디어라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보험금의 진짜 수익자는 정순 할머니라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영숙이 지하실로 내려가자 정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이 보험금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들었다며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서 결의에 찬 빛이 더욱 강해졌어요. 영숙아, 내일이 결전의 날이야. 영숙이 뭘 할 거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다 밝힐 거라며 그동안 모은 증거도 다 보여줄 거라고 답했어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숙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무섭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며 70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70년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거였죠. 영숙도 마음을 굳혔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드리기로 말이에요. 영숙이 자신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고맙다며 이런 사람이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지하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어요. 과연 정순 할머니의 복수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날 오전 10시, 보험금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성호, 현주, 미경이 모두 모였어요. 얼굴에는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죠. 드디어 3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성호가 어머니는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 현주는 그냥 두고 가자고 말했어요. 어차피 지하실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면서 말이에요. 미경도 빨리 다녀오자며 서둘렀어요. 은행 업무 시간도 있다면서요. 세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보험금을 받고 바로 은행에서 계좌를 정리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와 영숙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 말이에요. 영숙이 지하실로 내려가자 정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영숙이 준비되었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죠. 김 변호사님도 곧 올 거라며 자신들도 나가자고 했을 때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보험회사에서 받을 충격을 아직 모르고 있었죠. 오전 11시 보험회사 사무실. 성호, 현주, 미경이 담당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는데 잠시 후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죄송하다며 이 보험의 수익자가 정순 할머니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주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당황했을 때 담당자는 남편분이 사망하면 배우자인 정순 할머니가 수익자가 되도록 지정했다고 답했어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자신들은 못 받는 거냐고 물었을 때 담당자는 정순 할머니의 동의와 신분증, 그리고 본인이 직접 와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주가 어머니는 치매라며 판단 능력이 없다고 소리쳤지만 담당자는 그럼 치매 진단서와 법정 후견인 선임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였거든요. 성호가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니와 상의해 보겠다고 힘없이 말했을 때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각자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돌고 있었죠. 과연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후 1시 집에 도착한 세 사람. 현주가 제일 먼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어머니에게 보험회사 일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저희가 왔다고 불렀지만 지하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현주가 어머니가 없다고 놀라서 소리치자 성호와 미경도 급히 내려왔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없었어요. 성호가 어머니가 어디 갔을까 당황했을 때 현주는 영숙이도 없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영숙의 방도 비어 있었어요. 옷가지며 개인용품들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현주가 둘 다 없고 짐까지 다 가져갔다며 소리쳤을 때 미경이 휴대폰으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성호가 이상하다며 짐에 걸린 할머니가 어떻게 혼자 나갔냐고 의아해했을 때 바로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온 걸까? 세 사람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 앞에는 정순 할머니, 영숙, 그리고 김철수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빛, 그리고 당당한 자세였죠. 성호가 말을 더듬으며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정순 할머니는 들어가자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자신이 정순 할머니의 변호사라고 소개했을 때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냐고 되물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영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서 스피커를 켰어요. 이것부터 들어보라고 말하면서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그것은 며칠 전 가족들이 나눈 대화였어요. 집 시세가 15억 정도이고 자신들이 5억씩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어머니 상태를 봐서는 뭘 알겠으니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 대화였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미경이 당황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치매 아니야.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다고, 자신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성호가 엄마라고 말을 더듬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하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무게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영숙이 태블릿을 꺼내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현주가 지하실에서 정순 할머니를 밀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가만히 있으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할머니가 벽에 부딪히면서 아픈 표정을 짓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현주가 이건 언제 찍었냐며 떠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다 찍었다며 자신들이 할머니를 학대하는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고 말했어요. 다음 영상에는 가족들이 할머니 몰래 인감 도장을 찾아서 서류에 찍는 모습이 나왔어요. 성호가 어머니 동의 없이 해도 괜찮냐며 주저하는 모습과 미경이 어머니께 뭘 물어보냐며 치매인데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답하는 장면까지 말이에요.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양심적인 고민까지 모두 녹화된 것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노인 학대와 서류 위조의 명백한 증거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이에요. 미경이 벌벌 떨며 형사처벌이냐고 물었을 때 김 변호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답했어요.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가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남겼다며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성호가 유언장을 받아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모든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죽으면 자식들이 받게 되어 있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내며 새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영숙이에게 상속한다고 발표했을 때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정순 할머니는 영숙이 진짜 가족이라며 자식들보다 훨씬 더 가족답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숙도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런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건 자신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20년 동안 자신을 친딸보다 더 잘 돌봐줬으니 이게 당연한 거라고 답했어요. 현주가 급하게 그래도 자신들이 자식이라고 말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자식이 부모를 지하실에 가두냐며 자식이 부모 몰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냐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현주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불법이라며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건 도청죄에 해당한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녹음하는 건 합법이며 특히 학대 증거 수집 목적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이에요. 현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법적으로도 막힐 대로 막혔거든요. 미경은 다른 전략을 택했어요.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며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해하냐고 뻔뻔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소용없었죠. 반면 성호는 달랐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정순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 어린 참회를 했어요. 성호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다고 고백했어요. 30년 동안 키워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집까지 사주셨는데 자신이 정말 짐승보다 못했다며 자책했어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성호는 자신이 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감옥에 가든 어떻게 되든 자신이 잘못했다고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과연 정순 할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정순 할머니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식을 법적으로 처벌할지 아니면 용서할지. 영숙이 조용히 결정은 할머니가 하라며 자신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김 변호사도 기다렸어요. 이런 가족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정순 할머니가 천천히 성호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했어요. 성호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성호가 정말이라고 대답했을 때 할머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성호가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각오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정순 할머니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성호가 꼭 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현주와 미경에게도 사회봉사 100시간씩을 노인복지관에서 하라고 지시했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그것만 하면 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대신 자신의 유언장은 바꾸지 않을 것이며 영숙이 재산을 받는 건 확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주와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마지막으로 정순 할머니는 영숙에게 자신의 재산을 받되 성우만큼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후회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영숙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정순 할머니와 영숙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예쁜 집이었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에서는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영숙이 제주도 여행을 언제 갈지 물었을 때 정순 할머니는 다음 주가 어떻겠냐며 날씨도 좋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오랫동안 여행 한 번 못 갔다며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숙이 나가보니 성호였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성호는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요양원 봉사활동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안부도 묻고 성호가 요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얘기를 하시더라며 자식들이 재산만 노린다고 하셔서 자신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어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가 잘했다고 격려했을 때 성호는 앞으로도 계속 봉사할 거라며 정말 죄송했다고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어요. 성호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성호가 돌아가고 나서 정순 할머니와 영숙은 마당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정순 할머니가 영숙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영숙은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자신도 행복하다며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20년 우정은 이제 더욱 깊어졌어요.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이겨낸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죠. 영숙이 현주랑 미경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들리는 얘기로는 사회봉사하면서 조금씩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정순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는 영숙에게 고맙다며 이런 사람이 있어서 자신이 복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영숙도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는 혈연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진정한 가족들 말이에요. 정순 할머니와 영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베푼 사랑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러분 곁에도 정순 할머니와 영숙 같은 사람이 있나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정순 할머니의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반성하고 변화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마음에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할머니의 복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